여기 4개의 동물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은 여기서 서로 연관된 동물들끼리 묶으라고 하면 어떻게 묶으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은 어류는 어류끼리, 포유류는 포유류끼리 묶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구분하는 건 틀렸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누가 봐도 어류인 이 페어는 소나 코끼리처럼 육상 척추동물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최근 분류학에 따르면 애초에 우리가 어류라고 묶었던 이 연어조차 어류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지, 그리고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생물을 분류할 때 외형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물학적인 요소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페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가미로 호흡하는 물고기와는 달리 폐로 호흡하는 특이한 물고기거든요. 심지어 과학자들은 이 물고기가 육상동물의 조상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육상에 있는 4발 달린 생물들은 페어랑 같은 부류로 취급받는 추세인데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물고기면 물고기지, 이렇게 직관적이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가게 분류해야 하나 싶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분류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생물체들을 서로 분류해가며 이름을 붙이고 종을 만들고 없애기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제대로 분류하는 과정 자체가 생물학 및 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하고 생물체의 멸종을 막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은 어렵게 했지만 사실 분류학이라는 게 전혀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그저 너는 여자, 너는 남자, 너는 개, 너는 고양이와 같이 생명체를 구분하는 행위가 분류학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를 분류하는 건 인간이 가진 고유의 본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이 과거 동굴에서 살았던 시절에 우리가 먹어야 하는 생물과 우리를 먹는 생물을 구분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생물체를 구분해야 했어요. 그리고 어린 갓난아이만 봐도 그 본능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갓난아이에게 이건 개야, 이건 고양이야 라고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개와 고양이를 본능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듯 우리는 과거부터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습, 즉 주관을 통해 주변 생물체를 구분하고 또한 그 생물체에 이름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약 200년 전 이러한 인간 주관에 의한 생물 분류를 학문으로서 정립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바로 분류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칼 폰 린네입니다. 린네는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분류체계죠. 그 유명한 계문, 강목, 과속종을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한데요. 린네가 학문으로 정리한 책은 단숨에 분류학계의 정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린네의 분류학도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긴 했어요. 바로 이 린네의 분류학 또한 결국 린네의 눈과 개인적 주관에 의한 구분법이다 보니 과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무래도 과학이라는 건 주관성이 배제된 철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험 결과로서 사실을 증명해내야 하거든요. 그러던 중 분류학계를 뒤흔드는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컴퓨터와 유전공학의 발전이었습니다. 분류학자들은 분류학이라는 학문에 컴퓨터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각 종의 특징을 수치화해서 그것을 컴퓨터 공식에 대입하였고 종들이 얼마나 유사성을 가졌는지 계산해냈죠. 그리고 이러한 수치 차이가 작을수록 유사한 종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종들의 특징을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한 분류학을 수리분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린네의 방식보다는 훨씬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리분류학을 통해 새, 나무 등으로 테스트해본 결과 기존의 주관적 분류 방식과 어느 정도 일치하도록 유사성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컴퓨터를 바탕으로 한 수리분류학이 발전하던 시기에 한쪽에선 DNA에 대한 연구 또한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DNA를 연구하는 분자생물학자들은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이 DNA를 바탕으로 분류학을 정립하고자 노력했죠. 그렇게 DNA가 가져온 변화는 실로 엄청났는데 기존의 분류학이 가까운 종과 종끼리의 상대적인 비교에 국한되었었다면 학자들은 DNA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종뿐만 아니라 다른 개까지도 포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죠. 이를테면 개미에도 DNA가 있을 것이고 사자에도 DNA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학자들은 DNA를 통해서 개미와 사자 사이의 관계와 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듯 학자들이 DNA를 활용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관에 의존한 분류학이 배제되고 과학에서 중요시하는 객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분류학은 DNA를 마지막으로 그 정리
독립이 끝나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DNA 연구의 발달은 수리분류학과 DNA를 넘어 분류계를 뒤집어 놓을 만한 새로운 분야를 하나 탄생시키게 되는데 바로 분기학입니다. 먼저 분기학이란 DNA나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통 조상을 공유하는 종들이 어떻게 분기하고 다양화되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그리고 이 분기학이 바로 영상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었던 물고기를 존재하지 않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분기학자들은 물고기가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일단 분기학에서의 가장 큰 분류 원칙은 공통 조상 아래에 분기한 모든 종을 포함하고 그 외에는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가장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영상 초반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연어, 폐어, 소, 코끼리의 예를 다시 살펴보면 폐어와 소가 폐어와 연어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분기학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만도 한 게 폐어는 사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폐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유전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보면 척추동물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러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따져보면 이 폐어는 육상 척추동물의 조상격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폐어는 물고기라기보다는 네 발로 다니는 사족동물과 더 가까운 관계라는 거죠. 자, 이제 분기학의 원칙을 바탕으로 물고기를 바라보면요, 왜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건 분기학에서 분류한 생물들의 족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물고기는 존재하고 있어요. 다양한 물고기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 모든 물고기가 한 분류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분류에 속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물고기들을 어류라는 한 분류에 넣고자 하면 공통 조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져 버리거든요. 이 광범위한 분류 안에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온갖 생물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물고기와 형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류라는 것을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물고기는 없다 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우리가 주관에 의존하여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물고기와 사람이 가까운 사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러한 분기학의 주장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그 어떠한 이론보다 분기학은 과학적이었거든요. 어떠한 주관적 의견조차 관여하지 않은 철저한 과학적 증명과 논리이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학계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간의 주관적인 관점 그리고 분기학적 관점 사이에서 많은 주장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생물학자인 캐럴 게숙 유는 자연의 이름 붙이기라는 책을 통해 분기학으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는 주관적 시점과 그로 인해 점점 자연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는 우리 모습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얼마 전 가장 많이 팔린 과학도서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작가가 매 챕터마다 언급했을 정도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도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지루해지기 쉬운데요, 캐럴 게숙 유는 10년이 넘도록 뉴욕타임즈의 과학 칼럼을 기재해 오던 글쓰기 실력을 바탕으로 자연의 이름 붙이기라는 책을 끝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과학도서로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어렸을 적 작가 자신이 자연을 접했던 경험을 이 책 속에 녹여내며 독자들을 자연과 만났던 그 추억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의 민속 분류학 등 정말 재미있고 다양한 내용도 담겨 있으니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분류학이라는 것을 재미있게 접해보시고 앞으로 물고기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관적 관점으로 자연을 더욱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